매년 결심하는 다이어트, 이번엔 성공하셨나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와 건강하고 탄탄한 몸을 갖고 싶은 욕망은 항상 충돌하는데요.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과 반복된 실패는 체내 환경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몸 어디가 붓는다는 것은 몸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흔히 겪는 증상이지만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잘 되지 않고 신진대사가 저하돼서 대사 저하에 따른 체중 증가, 비만, 우울, 불안과 같은 다양한 신체 불편 증상을 함께 동반하기 때문에 부종에 대한 치료는 꼭 필요합니다. 부종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먹은 음식은 대사를 통해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찌꺼기는 배설됩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것에 비해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죠. 남은 에너지는 스트레스, 외부 독소 등에 더해져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쌓여 몸을 붓게 만듭니다. 한방내과 전문의 김효진 원장과 함께 체내 환경을 망가뜨리는 부종의 원인에 대해 알아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쉽게 찌는 사람이 있죠.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회계사무소를 다니는 김미란 씨도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몸이 잘 붓고 저리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부종도 있고 저림도 있고 일단은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을 좀 하다 보면 일에 업무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안 돼서 그전에는 살이 쪄서 그런가 싶어서 다이어트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좀 더 몸이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 살찌는 건 쉬워지고 빼는 건 더 힘들어질까요? 원인을 찾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현대 직장인 대부분이 겪는 문제, 부종을 동반한 비만이었는데요. 순환에 문제가 생긴 거죠.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부종을 동반하고 있는 전형적인 현대 직장인들의 비만 유형이십니다. 부종이 있게 되면 신진대사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또 만성 피로와 통증을 동반하면서 활동량을 더욱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살은 더욱 찌기 쉬운데 빼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부종과 비만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독요법을 통해서 먼저 부종을 제거해 주어야 됩니다. 부종은 세포 사이에 수분이 쌓이는 건데요. 혈관 등 신체 조직에서 나오는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거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짜게 먹는 습관으로 잘 발생합니다. 김미란 씨는 170cm에 88kg으로 고도 비만이었습니다. 약 20kg 감량이 필요하죠. 먼저 해독요법을 통해 몸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수분과 지방을 잘 태울 수 있는 체내 환경을 만들 수 있죠. 수분 대사와 신진 대사가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와 어떤 화로 인해서 심장이 열이 많아지고 또 이게 잘못된 어떤 섭식으로 인해서 위가 불편하게 많이 늘어난 것이 이상 식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는 한약과 체지방을 태워주는 또 혈액순환을 잘 되도록 도와주는 한약을 통해서 편안하게 감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제가 좀 평소에 느꼈던 불편한 부분을 정확하게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셨고 이것도 제가 질환이었구나라는 거 알게 돼서 좀 놀랐어요. 원인을 알았으니 망가진 몸의 환경을 되돌릴 시간입니다. 고도 비만의 경우 지방을 태우는 능력이 감소하고 독소와 노폐물도 많이 쌓이는데요. 불필요한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요법을 시행합니다. 약 먹는 타임이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그것만 잘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오히려 이렇게 한 이틀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져서 훨씬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한약에는 체지방 연소와 식욕 조절을 돕는 기능이 있는데요.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약재도 함께 있습니다. 식사가 가벼워지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여유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는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식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오히려 저는 이제 식단 조절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산책도 하게 되고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산책 타임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생각으로는 꽤 오랫동안 이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13일이 지났습니다. 해독이 잘 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위해 한의원에 찾았는데요. 열심히 했지만 결과를 앞두고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몸 신체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체중이 빠지는 게 아닌 몸에 잘못 쌓인 수분과 체지방이 빠지는 게 중요한데요. 각종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체지방 위주로 총 8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체지방만 4kg이 빠지고 몸의 붓기도 감소했죠. 지난 2주 동안 해독을 하고 또 이런 어떤 식욕 조절이나 치료 약을 쓰면서 전체적인 몸무게는 한 8kg가 빠졌고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4kg가 이제 과잉 수분, 우리가 말하는 수독, 습담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줄어들었고 나머지 정확하게 한 3.8kg가 순수하게 지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복부둘레도 줄어들고 또 혈압도 그 이전에 비해서 한 10 이상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라님 윗배에 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진짜 이게 네. 제가 자고 일어나면 이제 화장실 가잖아요. 앉아있으면 완전히 쏙 들어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몸이 달라진 걸 스스로 느낄 수 있는데요. 어깨가 뭉치고 늘 피곤하던 증상이 개선되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정말 해독하고 나니까 몸은 정말 좀 이렇게 깨끗해졌다? 그런 느낌을 정말 받았어요. 진짜. 살을 뺀다기보다는 내 몸이 좋아진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기분이 너무 좋게 그래서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살이 빠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걸 경험하면서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는데요. 구체적인 목표도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살을 빼자라는 생각이 왔는데 이거는 몸이 더 좋아지니까 이제 건강해지겠구나라는 희망이 좀 더 좋아서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희망은 청바지에 흰 티 입는 거였는데 내년쯤이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욕심도 내어봅니다. 살을 빼는 것만큼 요요 현상을 막는 것도 중요하죠. 주성민 씨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고 하는데요. 항상 다이어트 후 체중을 유지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최대로 많이 나갈 때는 101kg까지 찍었었고 적게 나갈 때는 68kg까지 뺐었는데 그걸 계속 왔다 갔다 반복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하는 살 빼기 좋은 운동들이라는 거는 웬만해서 다 해본 것 같고 버피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찌기 시작한 살은 끝을 모르고 불어났는데요. 그때부터 살이 찌고 빠지는 살과의 전쟁이 시작됐죠. 딱 20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성인으로서 술을 마실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 때문에 바로 진짜 한두 달 만에 20kg 가량이 증가하면서 그때부터 아마 더 잘 찌고 빠지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평소 더위를 많이 타고 몸에 땀이 잘 나는 체질이었는데요. 겉과 다르게 소화기는 찬 기운이 있어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과민성 대장염 증상이 있었습니다. 붓지도 않고. 붓지도 않고. 이전에도 살을 많이 빼신 적은 있는데 항상 이제 요요 현상이 고민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건강한 다이어트와 또 체중에 대한 유지, 또 체질 개선까지 원하셔서 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량은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체지방이 많고 내장지방 문제도 있어 체중 감량이 필요했습니다. 거의 한 3개월 동안 집중적인 다이어트를 시행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체열의 순환과 신진대사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내장지방 수치가 8에서 정상 수치인 5까지 떨어졌습니다. 체열의 어떤 순환을 방해하는 수독이나 냉적을 치료하는 어떤 한약이나 이렇게 다이어트 약을 통해서 감량을 했을 때 살만 빠졌을 뿐만이 아니라 몸에 이제 연소가 대사가 활발해질 수 있는 이제 몸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86kg에서 74.5kg으로 총 11.5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무리하게
결과만을 내기 위한 어떤 단식이나 운동보다는 수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또 그게 어떤 소화기라던가 체력, 면역력이 같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고, 또 만약에 몸이 이렇게 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따라주지 못한다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스스로 건강한 섭식이라던가 대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체질 개선을 위한 치료도 함께 시행했습니다. 상체로 열이 몰리고 배는 차가워지는 상열 하안을 개선하기 위한 침 치료를 시행하는데요. 과민성 대장염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체질적으로 좀 열이 잘 뜨고 또 생활이 불규칙할수록 피로열이 많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런 이제 혈자리에 자침을 하게 되면 상열감도 많이 좋아지면서 목하고 어깨의 긴장이 풀어지니까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몸도 많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신진대사 기능이 원활해지면서 감량 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요요 현상 없이 체중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한의원에서 진료 받으면서 이제 건강 챙기니까 더 운동할 때도 예전과 다르게 막 엄청 힘들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일단 밥 3끼 다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다음에 뭐 살찌는 음식만 아니라면 다 적당한 양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 식사를 하면서도 행복감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지영 씨도 다양한 다이어트를 시도해봤지만 거듭된 실패를 경험했죠. 이제 50대가 되니까 이제 폐경기가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체중이 자꾸 느는 거예요. 다른 한의원에 가서 약을 또 먹고 또 뺐어요. 뺐는데 다시 또 금방 쪄요. 밥을 먹으니까. 그래서 또 일반 병원에 갔어요. 유명하다는 병원에 가서 양약을 먹었는데 그거는 거의 1년을 먹어도 1도 안 빠져요. 일단 사진이 찍기 싫어요. 너무 뚱뚱하게 나오고 막 부어서 나오고 하니까. 사진을 찍는 것도 싫어졌는데요. 특별한 행사에만 사진을 찍다 보니 추억을 남기는 일도 적어졌습니다. 3년 가까이 저녁을 거의 먹지 않았는데도 체중은 77.3kg까지 증가했습니다. 한의학 고전인 황제내경 소문에서 언급하기를 50세가 넘어가면 여자는 태충맥과 인맥의 기운이 쇠하고 남자는 양기와 간기가 쇠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근육량과 골밀도가 감소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뚜렷하게 저하됨으로 인해서 내장지방의 축적, 복부비만의 증가는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의 상승으로 이어져서 살은 찌기 쉬운데 살을 더욱 빼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치료의 핵심은 다이어트의 실패 원인을 파악하는 건데요. 갱년기의 특성을 고려해 치료하니 그토록 빠지지 않던 살이 빠지기 시작했죠. 치료 시작하기 전, 그다음에 후를 비교를 해보면 9.2kg가 줄었는데 거의 체지방 위주로 한 8kg는 다 체지방으로 빠졌거든요. 내장 비만도가 드디어 9부터 정상인데 8이거든요. 7개월 동안 총 9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높았던 혈압도 떨어지고 체지방도 감소했습니다.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어지고 장기 기능이 저하될수록 갱년기 증상과 내장 비만이 증가하면서 습담과 어혈로 인한 순환장애로 군살과 부종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너진 장기의 균형을 회복하고 간신의 기운을 올려서 갱년기 특성을 고려하는 데 치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갱년기에는 식사량, 운동과 관계없이 살이 찌기 쉬운데요. 거듭된 다이어트 실패로 장기 기능까지 저하돼 있었죠.
체내 환경의 회복과 갱년기 증상 완화를 중점으로 치료했습니다. 한 번만 더 속아보자 하고 갔는데 훨씬 수월했어요. 밥 굶지 않고 먹을 거 조금만 절제하면서,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만 안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또 급하게 안 하시고요. 그냥 자기 먹는 대로 식습관 조금, 밥 조금 줄이고 뭐 밀가루나 빵 이런 것만 줄이면 되니까 어렵진 않았어요. 인두기로 그림을 그리는 우드버닝이 취미라고 하는데요. 손발이 붙지 않으니 더 섬세한 작업도 문제없고 일상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원래 제 몸에서 허리가 제일 약하거든요, 원래요. 그래서 디스크가 좀 있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자연적으로요. 근데 조금 가벼워지니까 요통이 좀 줄었어요. 옛날에는 허리 아파서 실려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부종이 일단 없어지니까 사람이 맨날 푸석푸석하니 부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거 없고 요즘에 조금 단단해 보인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 체중 관리는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장순례 씨는 늘어난 체중으로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해져 한의원에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를 못 참아요. 그러다 보고 또 장사를 갔다고 하다 보니까 손님이 없는 뜸한 시간, 그 시간에는 괜히 이제 군것질이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뻥이요 그걸 박스로 사다 먹을 정도로 그걸 먹고 나면 이제 딴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이 몸이 자꾸 살이 그런 걸 먹고 나니까 당이 많이 까져가. 식욕 조절이 힘들고 잘못된 식습관이 문제였는데요. 152cm에 71kg으로 비만이었습니다. 빵이나 떡과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 폭식을 하시면서 몸도 많이 붓고 체중이 많이 늘어나면서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해서 체중 감량도 할 겸 한의원에 오게 되셨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위장형 부종이었습니다. 특히 비장이 약해지면 잘 붓는데요. 비장은 왼쪽 콩팥과 횡격막 사이에 있는 장기로 혈액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약해진 비장의 기운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노년기에 중요한 골 근력량 변화 없이 체지방은 6kg, 체중은 총 8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치료 한약을 통해서 약해져 있는 비장의 기운을 강화시켜 식적을 치료하고 또 막혀있는 수독을 해독요법으로 제거하여 수독의 정체로 인한 부종과 냉감을 개선하고 또 이제 이상 식욕을 조절하고 체지방을 태우는 한약을 통해서 몸무게도 많이 줄어들면서 몸도 많이 가벼워지시고 편해지셨습니다. 불규칙한 식습관과 야식으로 지쳐있는 소화기의 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음식으로 쌓인 식독을 제거하고 수분 정체로 인한 냉감과 부종을 개선했습니다. 치료를 통해서 위가 좋아지고 몸이 편해지면은 이후에 식단 조절이나 활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훨씬 편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로 일상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가꾸는 재미를 찾은 건데요. 특히 뱃살이 빠지니 옷태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관리하며 건강에 신경 쓸 겁니다. 그런 건 이제 오늘 이제 처음 입어보는데 이것도 입어지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 포기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 몸을 관리를 해가지고 이왕이면 남한테 날씬하게 보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볼 거예요. 조개구이집을 운영하는 박성숙 씨는 평소 몸이 잘 붓는 체질인데요. 밤 늦게까지 오래 서서 일하다 보니 퇴근할 때면 다리가 저리고 퉁퉁 붓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에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다리도 아팠고 어깨도 너무 뭉쳐요. 제가 장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됐죠, 첫째.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붓기도 있고 또 늦게 자고 늦게 이제 또 먹고 이래서 장사 끝나고 늦게 먹고 이래 하다 보니까 살도 되고
붓기도 붓고 이러다 보니. 맛집으로 소문날 정도로 식당은 잘 운영했지만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96kg까지 몸무게가 늘었죠. 선천적으로 몸에 습담이 잘 쌓이는 체질입니다. 또 이제 직업적으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또 밤늦게까지 매일 일하시고 또 찬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이나 또 빵이나 군것질을 자주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소화기계 피로가 많이 쌓여 있고 또 근육이 많이 뭉쳐 있으면서 이 관절 통증, 부종 이런 문제로 함께 해결하고 싶어서 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몸속에 불필요한 노폐물, 즉 습담을 문제로 보는데요. 습은 부종, 담은 지방이라고 할 수 있죠. 부종과 지방이 함께 있어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박성숙 씨의 습담 원인인 수면과 피로 문제를 함께 치료하며 16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한 15kg 이상 또 몸무게도 줄어들고 이전보다 몸이 아픈 증세도 붓는 증세도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그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분들일수록 지방을 태우거나 신진대사가 오히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한약의 도움을 받아서 좀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면 그 이후에는 본인이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더 커지게 됩니다. 특히 고민되는 뱃살은 지방 분해침이 효과적인데요. 피하 지방층에 침을 삽입해 적절한 주파수로 전기적 자극을 주면 지방 분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전류가 통하는 곳에 국소적인 열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초혈관도 확장되고 또 림프 순환이 잘 되면서 좀 저항성이 많은 이런 부위에 지방이 좀 더 잘 빠지는데 이제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지가 정말 요 골반에서 안 올라가죠. 맨날 엉덩이 흔들어 가면 바지를 올리는데 며칠 전에 입으니까 바지 4개가 다 쏙쏙 들어가는 게 그때 진짜 기분 좋았어요. 우리 아이씨가 살 많이 빠졌네 이래 할 때까지는 꾸준히 지금 치료를 할 거예요. 비만이 두려운 건 성인병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지숙 씨는 살이 찌며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생기고 높은 요산 수치로 통증까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뚜렷한 이렇게 온갖 검사를 다 했는데 뚜렷한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갱년기 증상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액순환 장애가 맨 처음 오고요. 그다음에 혈액순환 장애가 오고 나니까 이렇게 관절통이라든지 이런 게 심하게 오더라고요. 다 하나 같은 원인은 제가 이렇게 체중이 불어서 살이 쪄서 가장 큰 원인이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매일 식단 관리와 운동도 했는데요. 갱년기 이후로 계속 살이 찌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65kg까지 몸무게가 늘면서 손발이 차고 저리는 등의 혈액순환 문제가 생겨 치료가 꼭 필요했습니다. 갱년기 이후에 살이 많이 찌면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또 요산 수치 상승과 같은 성인병이 다 나타나고 복부 비만도도 높고 또 막 만성적인 변비와 부종, 또 잦은 다리 저림으로 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은 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간의 기능이 좋아야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독소를 잘 배출할 수 있습니다. 간 해독 치료로 체내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만성적으로 있던 변비가 좋아지고 손발이 저리고 붓는 증상도 개선됐습니다. 체지방, 내장비만 다 정상으로 들어왔어요. 간 해독과 비만 치료를 함께 시행해 7개월 동안 13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 수치가 13에서 정상 범위인 7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 콜레스테롤 네. 수치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혈관에 찌꺼기에 쌓이는 부분인데 거의 이제 절반으로 확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산 수치도 높았다가 정상으로 들어오게 되고 다이어트 전 높은 수치를 나타낸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연히 낮아지고 요산 수치도 줄어들었습니다.
피 검사 결과 중요 수치가 좋아지면서 혈압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섭고 귀찮고 게을러서 이렇게 있다가는 점점점 나빠질 뿐이니까 이렇게 본인 스스로 깨우치고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몸이 자주 붓는다면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에 독소와 노폐물이 쉽게 쌓이고 배출은 안 되는 악순환에 빠진 건데요. 몸이 붓는 원인을 알고 치료한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살과의 전쟁에서 이겨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침마다 얼굴과 손발이 붓고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붓는다는 것은 반드시 심각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몸속 염증과 노폐물이 많고 순환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병명 없이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이전보다 적게 먹고 운동을 해도 체중 감량이 잘 되지 않는다면 부종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부종은 사람마다 원인과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서 건강하게 몸이 가벼워지시길 바랍니다.